이번 주 테슬라 뉴스 정리해보고 또 수요일에 실적이 나와요. 이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죠. 이때 살아나는 듯 했다가 다시 요 무역 분쟁의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적어도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에서 관세의 영향이 가장 약한 곳이 관세의 영향이 가장 제한적인 곳이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테슬라의 생산 시설들이 각 판매 지역에 지역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베를린에 있고요. 중국은 기가 상해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뭐 그거는 뭐 여전히 맞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분쟁의 여파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품은 지금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품에 대한 관세는 그 완성차에 대한 관세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부과하기로 했지만 어쨌건 5월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캡과 세미트럭 그리고 모델 Y 저가 모델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다들 뭐 관계자에 따르면 그랬다 정도의 보도입니다. 일단 다들 보면 이 부품 조달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 이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은 10월부터 시험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요거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이 세미는 요 트럭입니다. 세미 트럭이죠. 자율주행. 그리고 최대 뭐 85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그리고 모델 Y 저가 모델. 요거는 기존에 언급했던 소위 말하는 모델 Q라고 불렀던 그 저가 모델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이 껍데기는 모델 Y인데 안에 부품들 조금 간소화해서 저가 모델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원래 올해 3분기에서 내년 초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언급은 안 되었지만 뻔하죠. 뭐 부품 조달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 인력도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있는 공장인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라인에 있는 인력들을 모델 Y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사이버 트럭이 잘 안 팔리거나 혹은 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도 또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145%를 부과했다면 중국에서도 보복성 조치로 125%를 부과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 외에서 생산하는, 즉 미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던 모델인 이 모델 S와 X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모델 3와 Y만 생산하고 있어요. 저가 모델이죠. 저가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탠다드 모델이죠. 그리고 각 세단과 그 SUV 형태의 프리미엄 라인이 모델 S와 X입니다. 요거가 이제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중국에 대한 테슬라의 판매량이 65.7만 대인데 요 S와 X는 딱 2,000대 정도만 팔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0.5%포인트 정도이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안 좋은 뉴스이긴 하죠. 이번에는 이 무역 분쟁과 별개로 또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주행 거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인데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5만 마일까지 무상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를 한 사람의 입장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주행 거리계의 수치가 실제 주행 거리 대비 15%더 많게 나온다. 따라서 무상 보증 기간이 조금 더 조기에 종료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비용이 나오게 됐다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100만 대 이상 차량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뭐 꼭 걸릴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뭐 폭스바겐이나 뭐 도요타 등 뭐 더 큰 메이커들도 이런 조작질을 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 없는 이슈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이슈죠. 중국 FSD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요거를 확대 배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FSD는 2월 25일에 첫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교통 위반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중국 당국의 규제 요건이 변하게 되면서 배포가 일시 중단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교통 위반 사례를 보면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규제 조치가 조금 더 강화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되었던 건데 이게 다음 주 4월 25일부터 다시 승인이 날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굴러다니는 차량은 크게 하드웨어 3 차량이랑 하드웨어 4 차량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형, 신형인데 요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두 모델 모두 승인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포가 된 다음에 중국 소비자들의 그런 후기들을 제가 찾아보고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뭐 무거울 수 있는 이슈예요. 뭐 무거울 수 있다기보다는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예요. 요 앞에서도 제가 이 하드웨어 3와 4 모두 승인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하드웨어 3 그리고 하드웨어 4는 이 자율주행 컴퓨터를 얘기해요. 자율주행 컴퓨터라는 것은 이 칩셋을 얘기하는 거죠. 이 FSD 칩을 박은 이 칩셋이 자율주행 컴퓨터이고 이 간단한 역사를 보면 지금 하드웨어 4까지 나왔는데 하드웨어 1.0 때는 여기에 모빌아이 칩을 탑재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2 그리고 2.5 때는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3 때부터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의 모델이 나왔고 내년인가 내후년에 요 차세대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옆에 제가 성능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이 탑스라는 개념으로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Trillion Operation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24조 번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요 엔비디아 칩이 그렇다는 거죠. 최신 칩 같은 경우는 1초에 250조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3 자율주행을 하려면 500 탑스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최신 칩 두 개가 탑재된 하드웨어 4가 되어야 레벨 3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unsupervised FSD를 하려면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에서는 예전부터 하드웨어 3부터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거죠. 2020년이나 이럴 때. 그때 다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야 너네 이걸로도 다 된다며 우리가 추가 비용을 내기 싫어 너네가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와서 하드웨어 4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요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하드웨어 3에서 4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했냐면 어떤 주주가 그러니까 개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거 하드웨어 3에서 4로 뭐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머스크가 이렇게 멋쩍어 하다가 뭐 오케이 뭐 요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나올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금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2.5에서 하드웨어 3.0으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었고요. 이 FSD 옵션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서 이때도 뭐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법원에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허위 광고가 아니게 되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전처럼 FSD를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만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주면 총 수량은 50만 대가 되고 50만 대에 각 1000불씩 하면 약 5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5억 달러면 6천억 이상인 거죠. 현재 테슬라 1년 순이익이 1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의 한 8, 90%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하드웨어 3.0을 채택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늑대들의 공격이 거세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려면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빨리 나오거나 판매량이 반등하거나 아니면 뭐 저가 모델이 조금 더 조기에 출시가 되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주요 시장에서 약진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 이슈는 이 정도고, 이제 4분기 실적이 25일에 나온다는 말이죠. 25일이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일단 1분기 인도량은 다 나왔죠. 이번 달 초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그 매출을 픽업하기 Q로 봤을 때 Q는 현재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가이던스 변화입니다. 여기 앞서서도 생산량의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국으로 모델 X와 XS가 안 나가는 그런 문제도 생겼고요. 그걸로 인해서 올해 판매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화했을 것인가? 올해 판매 가이던스는 성장이에요. 원래 작년 말에 얘기했던 것은 올해 10% 이상 판매량이 성장할 것이다. 근데 올해 1분기 때 10% 이상이란 말을 빼고 그냥 전년보다 상승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이던스의 톤을 낮췄는데요. 이게 유지가 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양보하면 전년 대비 또 마이너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 연속 판매량 역성장이고, 뭐 이 경우에는 주가에 당연히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생산 변경 계획, 이 테슬라가 오피셜하게 확인을 해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죠.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이 저가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핵심인데, 이게 실제로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가 이 사이버 트럭보다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키 플레이어인 로보택시가 기존대로 6월에 나올 것이냐. 물론 이 로보택시는 사이버캡 그 모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모델 Y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해서 로보택시를 돌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정확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Y에 탑재된 로보택시가 돌아다닐 것인가가 확인이 되는지가 또 저희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4월 20일이고 촬영일 현재 기준 실적이 나올 때가 4월 25일이에요. 그러면 테슬라에서 공언했던 로보택시 출시일인 6월보다 딱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앞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정이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이 업그레이드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업그레이드 해주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요 중국 FSD에 대한 평가. 중국이
최근에 자율주행의 굴기가 심해지면서 테슬라의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 FSD에 대한 좋은 평가도 많았지만 분명 이 중국의 로컬 도로에 대한 학습이 안 된 것에 기인하는 문제점도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동안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요게 중요한 것이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 FSD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 판매량이 반등할지 혹은 최근에 그 점유율을 뺏기는 트렌드가 지속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펀더멘탈에서 너무 털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 비전 하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생산 현황에 대한 코멘트도 중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 생산 가이던스 변화를 보면 작년에는 원래 올해 1000대 생산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 3주 전이죠. 3주인가 4주 전에 일론 머스크의 라이브에서는 올해 5000대 생산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올해의 25%가 지난 현 시점에서 얼마나 생산 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얼마나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가 투자자들이 관심 사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긴 해요. 주가 레벨 자체는 뭐 차트 상으로나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조금 매수가 유리한 국면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헤드라인들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에 지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장기 비전이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재확이 되는지 제가 잘 듣고 정리해서 다음 주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거는 확실히 뭐 이렇게 다 내러티브랑 관련된 이런 심리와 관련된 이슈들이니까 요거야 뭐 언제든 뭐 심리가 좋아지면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 저가 모델 Y 생산 계획 변경에 대한 이슈는 사실 지금 지난 두 개 분기 때 판매량이나 인도량이 역성장한 것과 직결되는 이슈였잖아요. 네네. 다 요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량이나 판매량이 줄어든 거다. 다 회사에서 감내하고 이제 라인 변경을 이제 조립 라인 변경을 진행하는 거였다. 뭐 요렇게 지금 약간 면죄부 비슷하게 그걸 안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약간 다른가요? 그거는 그냥 모델 Y죠. 그거는 모델 Y 풀체인지. 그거는 현재 음, 생산돼서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 평택항에도 몇백 대 들어온 거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했거든요. 요 저가 요건 모델 저가 Y는 모델. 그 모델 Y의 조금 싼 마이 버전. 음,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